가보자. 국제사회의 특징할 거야. 국제사회. 그러면 국제사회를 안 하면 비교를 안 해야 된다. 국내사회가 있겠네. 국내.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면 이거는 국내. 근데 그런 나라와 나라 이렇게 섞이게 되면 이건 뭐? 국제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국제사회는 적어도 나라 대 나라가 붙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나라는 반드시 주권을 가진 나라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주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국가를 행사할 수 없었고 일본이 을선하게 한 이후로 우리의 외교권을 가져나가고 밖에 나가서는 저거가 우리인 것처럼 행사를 한 거지.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밖에 없었던 거라.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 회원이 된다 이 말은 나라 대 나라, 주권 국가 대 주권 국가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 이런 국제사회의 기본 특징은요. 뭐 똑같아 어차피. 개인이라도 마찬가지지. 모든 나라들은 제일 기본이 뭐고? 자기 나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이게 뭐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자, 자기 나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뭐 아무리 그래도 나라가 개인이야 정말 양보하고 희생하고 할 수 있겠지만 나라가 그럴 수는 없겠지. 자,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 내에서 야 너희들이 시비 붙었어. 뭐 싸움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노? 법으로 해결하면 되잖아.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면 제시해 주겠지. 근데 나라 대 나라의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거를 누가 해결해 줄 거냐고요. 그런 강제력을 가진 뭐가? 중앙정부가 없다. 이렇게. 중앙에서 해결해 줄 정부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없어서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노? 힘으로 해결해야 되지.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 그럼 이 대표적인 게 뭐겠노? 힘의 논리의 대표적인 거. 전쟁이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무슨 차이가? 봐봐. 러시아법, 우크라이나법 이렇게 하니까 각자 해결이 안 됐잖아. 그럼 무슨 게? 전쟁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러시아는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우크라이나는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 둘이를 누가 중재해주고 정부가 없잖아. 누구가 알아들을 거야. 각자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힘의 논리가 붙는 거지. 근데 너가 지금 사람 국제사회에서 누구를 뭐라 할 것 같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에서 사람들이 누굴 욕하는데? 누구를 누구 욕하는데? 왜? 왜? 러시아가 강자라서 모든 사람들 마음은 약자의 편이 들잖아, 그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먼저 선빵 날린 게 누구야? 러시아가 선빵 날렸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본 마음속에는 평화를 중요시하는 마음이 있는 거라. 그래서 국제사회가 아무리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뭐 평화를 중요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싫어하는 거지. 맞나?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모든 문제를 협력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국제사회지. 국가 간에 이제 뭐 한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서로가 협력을 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게 국제사회다. 맞나요? 그러면 이런 국제사회에서 행위 주체는 주체. 이런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체의 기본 하나는 뭐 반드시 모든 문제는 나라 대 나라에서 해결을 하니까 국가가 첫 번째 행위 주체가 되는 거지. 국가. 이거는 당연한 거겠지. 국제사회니까 국가가 해결을 한다.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는 국제기구는 국제기구. 너가 아는 국제기구 뭐가 있을까? 제일 유명한 거. 얼마 전에 방탄이 가서 오케이, UN, 또 IMF 들어봤지? WTO 이런 것들 우리가 들어본 대부분의 그것들은 이건 뭐냐면 국제기구도 두 가지로 나눈다. 국제기구는 국제기구인데 이게 국가가 들어가서 하는 거.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우리 들어봤나? 뭐 100원이면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살립니다. 유니세프 같은 경우는 유엔 안에 있는 산하기구야. 그 식빵저금통 있잖아. 식빵저금통에 동전 넣어갖고 갖고 와본 적 있나? 그런 거는 유엔 안에 있는 유니세프, 그거는 이제 정식기구야. 이런 거 주는 거. 그거 말고 Save the Children. Children이 뭐고, Children. 그러니까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 이거는 자 이런 거다. 정부 간 국제기구는 봐봐. 이 나라다 이 나라가 나라와 나라가 거래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정부 비정부 기구는 뭐냐면 이 나라와 나라는 정식으로는 거래가 없어. 근데 이 나라에 있는 적십자 사람, 이 나라에 있는 적십자 사람은 서로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인간인들끼리. 그걸 뭐라 부른다고? 국제 비정부 기구. 그래서 자 봐라. 이거를 많이 본다. 국제 비정부 기구인데 B, not NGO.
아니다. 나 들어봤지? NGO 국제 비정부기구를 다른 말로 NGO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잖아. 그린피스. 그린이 뭐고 그린? 초록이 보통 저밖에 자연. 그래서 환경보호단체야. 나라 대 나라 간에가 아닌 이쪽에 환경보호단체, 이쪽에 환경보호단체 이런 거. 민간인들끼리 조합한 거, 그린피스라든지 뭐 국경 없는 의사회. 의사. 요게 네 회원국 될 수 있겠나? 네? 국경 없는 의사회 회원 될 수 있을까? 의사나 간호사가 돼야 되겠지. 그런 사람들 이 돌아다니면서 의료 활동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회원국단체 활동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라고? 국제 비정부기구, 비정부기구가 중요하다. 이거는 국가가 아니라고 돼. 민간인이 할 수 있는 단체야.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또 뭐냐면 다국적 기업. 들어봤나? 네. 다자가 무슨 다자겠노? 아, 마늘 다자. 나라가 많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프랜차이즈를 생각하면 다행히 다국적 기업이야. 나이키. 자, 나이키 본사는 미국에 있어. 근데 나이키 옷 사갖고 안에 뒤집으니까 요즘 적혀 있는 게 메이드 인 베트남. 그러니까 만들기는 어디서 만들었다고? 베트남에서 만들었는데 사기는 우리나라에서 샀어. 이런 것처럼 어느 기업이, 그러니까 본사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생산은 여기서 하고, 판매는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 이들을 뭐라고 한다? 다국적 기업이라고 이야기한다. 아, 그럼 지금 봐봐. 다국적 기업의 본사는 보통 어디에 있어야 되겠노? 미국, 우리나라에 다국적 기업이 없을까? 오케이, 삼성, 우리나라 LG 다국적 기업 맞아. 옛날에 우리가 다이어를 배울 때는 있잖아. 책에 삼성이나 LG가 다국적 기업 예로 나오지 않았어. 요즘은 삼성이나 LG가 다국적 기업 맞거든. 자, 본사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연구 인력이 풍부한 어디? 선진국에 있어야 되는 거지. 개발을 해야 되잖아, 본사는. 그 다음에 공장은 주로 어디 있어야 되겠노? 노동력이 풍부한,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한, 어디로 가면 좋을까? 개도국, 베트남 같은 그런 데를 개발도상국이라고 이야기해. 임금을 하잖아. 옛날에는 그런 공장들이 주로 중국에 많았었거든. 근데 요즘은 중국도 임금비가 비싸. 그래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 좀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판매는 전 세계로 하는 거지. 이게 다국적 기업의 특징이라 이런 다국적 기업들은요 해외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진다는 거지. 한 번씩 우리가 그거 보면 그렇잖아. 국제 주가가 움직이고 유가가 움직이는 요즘은 뭐 그 페이스북 만든 일론 머스크 전기차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전기차 만들고 페이스북 만드는 사람들 뭐 오렌 버핏 옛날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이 사람 말 한마디에 국제 경제가 움직인단 말이야. 이런 거 다국적 기업 영향력이 있는 거고 그 사람하고 다국적 기업도 되지만 개인도 된다고.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어디 갔을까 그 사람이 처음. 대통령이 왔으면 보통 어디로 가야 되노? 대통령 만나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이 사람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 갔거든. 그건 무슨 뜻이겠노? 요즘 이런 다국적 기업도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번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갖고 어디 갔냐고요? 삼성전자. 대통령이 왔으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 공장 갔거든. 그것처럼 요즘은 이런 다국적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인 문제가 맞는 거라. 그래서 뭐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도 다국적 기업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 회장이 세계를 돌면서 자원 외교를 해결할 때도 있어. 그 정도로 다국적 기업의 영향이 크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우리 방탄이 미국 가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왔거든. 봤나요? 들어봤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많았어. 무슨 대통령인가를 부르냐. 그러니까 이게 팬심에서 부른 게 아니고 이 방탄이 그 미국 내에서 그거 많았었거든. 한인에 대한 차별. 그리고 얼마 전에 폭동도 일어나고 총기 사고 일어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방탄을 부른 거야. 그런 것처럼 이 요즘 국제사회에서는 큰 한 사람의 개인도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옛날에는 대부분이 국가가 문제를 해결했거든. 근데 요즘은 이런 뭐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개인도 국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요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봐봐. 오늘날에는 국가 외에도 다양한 주체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맞지?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국제사회에 있어서 봐봐. 항상 생각해봐봐라. 중국에서 이렇게 했는데 피해는 우리나라나 일본이 보고 있다 이가. 그러면 그래 너가 해결해 이러면 되나? 또 아프리카들은 자기들은 아무 짓 안 했는데 지구온난화가 계속되고 투발로아들 막 잠기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저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지.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 여기 오늘날 국제사회의 특징인 거지. 그러면 이런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크게 사람 간의 관계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방금 이야기했잖아. 협력하는 거. 맞지? 협력은 괜찮아. 그 다음에 둘이 뜻이 안 맞으면 뭐고? 갈등. 서로 잘하려고 하면 경쟁.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경쟁과 갈등이 나타난다는 거지. 자, 그러면 개인끼리는 갈등이 생기면 선빵 다니면 돼. 그냥 최악의 경우는 한 대 치고 갖고 오라면 된다 이가. 그러고 국가에서 법으로 해결하면 돼. 근데 국제사회에서는 갈등이 생기면 뭐까지 갈 수 있겠노? 국제사회에서 갈등이 생기면 최악의 경우는 전쟁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봐봐라. 그럼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은 뭐겠노? 아까 얘기했잖아.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거, 자기 나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거. 그럼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하겠노? 요즘은 자원이 필요하지. 근데 그 자원이 어디에 있노? 그 땅이나 그 바다에 묻혀있겠지? 그래서 영토 문제. 그리고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민족, 인종, 뭐 종교 이런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펼쳐야 돼. 지도가 나왔을 때, 안 그러면 얘가 나왔을 때 뭐 때문에 싸우고 있는가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지. 예를 들면 봐봐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요. 이 원래 있던 그 나라의 이스라엘 유대교거든. 근데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슬람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영토와 종교 분쟁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이야. 그 다음에 카슈미르 같은 경우는 그 인도 전체 종교가 뭐냐면 원래 인도 하면 무슨 종교지는 거? 소름 돋는 거. 힌두교. 그 인도는 보통 힌두교였거든. 그런데 대표적으로 전체가 힌두교였는데 인도가 종교가 이슬람교, 불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종교 때문에 나라까지 나눠진 데가 인도야. 그 지역이 어디냐면 카슈미르야. 어디라고? 카슈미르. 카슈미르는 지도에서 나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코소보 같은 경우도 분리 독립을 선언하고 있고요. 티베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라들은 중국 내에 속하 있으면서 자기들 소수민족이 분리 독립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봐봐. 카스피해야 해. 무슨 해자고? 바다 밑에니까 뭐 때문에 싸우겠노? 바다 밑에 자원이 많겠네. 주로 뭐겠노? 석유나 천연가스 때문에 싸우고 있는 데가 카스피해. 그 다음에 센카쿠 열도인데요. 요거 일본아들은 여기를 센카쿠 열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국아들은 다오이자오라고 이야기해. 그럼 이 말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인데 야가 해상 길목이거든. 그러니까 지하상보다 여기 뭐 지나다니는 교통의 충지 같은 거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제일 좋은 해결책은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우리가 각국의 정상들, 뭐 대통령들끼리 만나가지고 조약도 체결하고 뭐 국제 무역에 관한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있었잖아. 우리 WTO에서 해결을 한다든지 뭐 경제 문제는 IMF나 IBRD 이런 데서 해결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지만 안 되면 전쟁까지도 가고 있다. 그런 거. 됐나요? 네. 그러면 방금 얘기했잖아. 나라 대 나라 간에 만나서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외교야, 외교. 그래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활동하는 거를 외교 활동. 대통령의 역할 중에 제일 큰 게 외교가 있었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을사늑약에 외교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라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자 내려오자. 이 밑에 이제 또 여기서 별표 5조 5개짜리 문제가 딱 나오는 겁니다. 봐봐라. 지금 뭐 너무 나라 막 싸우는 문제는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돼. 근데 우리나라가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랑 시비 붙은 나라 첫 번째 어디가 있겠노? 독도. 일본. 뭐 때문에? 독도. 그죠? 우리가 일본과 묻는 거.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갈등 문제 첫 번째 너가 말하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그 다음에 우리를 바다를 동해라고 이야기하거든. 근데 일본 지도에는 그게 뭐라고 적혀있냐면 일본해라고 적혀있지. 한번 봐라. 자, 우리나라에서 보면 여기가 동쪽이니까 우리는 이걸 동해라고 이야기해. 근데 여기 있는 일본 안에 보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일본해. 그럼 이 바다가 누구 거냐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동해라고 하는 게 맞잖아, 그지? 그럼 세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네, 그럼? 우리는 동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거는 일본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런 거, 영국 문제에 있어서 이런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동해 표시 문제를 놓고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역사적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절대 사과 안 하고 저거는 뭐라고 얘기하노? 누구 돈 받으라고 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역사 교과서, 저거 우리한테 했던 것들 있잖아. 그걸 다 이렇게 왜곡시켜갖고
저거 우리 도와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고, 이게 일본과의 문제야. 그러면 중국하고의 문제는, 중국하고 문제는 여기야. 여기 만주. 여기 원래 누구 땅이었는데, 우리나라 고조선, 고구려, 발해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근데 지금 여기가 누구 땅이냐면 중국 땅이거든. 그리고 중국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고구려도 우리 거, 발해도 우리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저거 역사라고. 자, 그러면 중국아들이 생각해봐라. 저거 중국은 안 그래도 영토도 많아. 맞대가? 근데 굳이 저 만주를 저거 영토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왜? 욕심. 그 무슨 욕심? 여기가 땅이 중국도 저거 안에 자체적으로는 전통민족이 많아. 근데 중국은 사실은 가해 밖에는 여러 개의 소수민족이 합해져서 나라가 된 거란 말이더라. 그러면 만일에 이 나라들이 분립을 이야기하게 되면 다른 데서 소수민족들이 막 독립을 하려고 하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소수민족의 독립을 막고 또 자기 나라 내에 단결, 통합, 민족 통합을 위해서 자기 땅을 이야기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본다? 여기를 중국이 저거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거 아마 시험에 나온다고 이거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이거 똑똑한데? 동북공정. 중국이 만주 쪽에 고구려나 발해를 자기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걸 뭐라 한다고? 동북공정. 그럼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겠노? 그래서 지금은 뭐 하고 있냐면 각국이 모여가지고 한국, 중국, 일본이 모여서 공동의 역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했잖아. 발해가 우리 역사인 이유. 뭐라 해노? 일본에 보내요. 이게 문세 스스로 고구려 왕이라 칭했고 고구려 사람이 세웠고 고구려 문화를 개성하고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인 거지. 중국이 지금 거라고 주장하니까 우리 거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 자, 그러면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동해라고 하는데 얘한테 일본해라고 이야기해. 근데 우리나라 지도에서 일본해라고 적힌 지도가 있겠나? 없어. 근데 해외에 나가보면 뭐 해외 여러 나라 홈페이지나 이런 데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내가 어디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그게 동해라 적혀 일본해라 적혀 있는 거라. 그럼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 회사에 막 문자 보내고 메일 보내고 해. 그래서 이런 지도 표기가 잘못돼서 고쳐달라고 계속 하는 거. 이런 걸 하는 민간인 외교 사절단 들어봤나? 방크라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고 하면 뭐 다양한 외국어가 돼야 된다 이가. 영어로 적혀 있는 것도 있지만 독일어로 적혀 있고 그 나라 말로 적혀 있는 거 있지. 이런 거를 찾아다니면서 국제사회에다가 민간인이 외교관으로서 활동하는 거. 그걸 뭐라냐면 방크. 그런 단체가 있어. 사이버 애들단.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거 별표 적어볼게. 잠깐 95페이지 잠깐 가봐. 여기 보면 이거 얘기잖아. 중국이 제주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동북공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공동의 역사 연구를 하고 쌤 어디 쪽이야? 95 공동의 역사 연구를 하고 또 우리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런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일본이 독도를 저격당이라 한다. 이거는 연구를 할 필요는 없어. 그냥 기록에 남아있어. 그게 뭐야?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거.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우리나라도 독도는 우리 땅을 보면 나온다.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온다. 맞지? 신라 시대 때부터 우리 땅이었다는 게 있어. 그리고 지금 보면 우상국, 그때 이름 우상국이라고 했거든요. 독도는 우리 땅에 있다. 신라 장군 이사부. 그 다음에 삼국사기에 이게 적혀있고 그 다음에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독도는 우리 땅 거래 가사근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뜨는 문제는 이것까지는 너무 옛날 거라 가지고 인정 안 해준다 자꾸 말 많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줄 짝짝 쳐라. 대한제국 칙령 41호. 대한제국이 뭐 비교적 최근이다 이가. 일제강점기 그전이니까 그지? 대한제국 칙령 41호. 그 다음에 그 2차 대전 중에 일본군하고 연합군 최고 사령관 각서. 거기도 보면 일본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가면 이거 동북공정 반드시 보고 그 다음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 수 있는 문서를 뭐 2가지 정도 쓰라 하면 뭐라 써야 된다고. 반드시 요즘 하나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대한제국 칙령 41호.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보면 뭐 은주시청 합기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 거 있고 또 그것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삼국사기나 세종실록 지리지. 요거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 수 있는 문서. 되겠나요?
요게 지금 오늘 한문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지.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문제 있나요? 아니요. 잘 맞추고 싶은 생각밖에 없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